교수님, 몬테소리 교육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아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오늘날의 몬테소리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몬테소리 여사는 정신과 의사셨죠. 근데 상당히, 이타심이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어떤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게 됐는데, 방문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이제 그 불우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가루 가지고 아이들이 막 아우성거리고, 또 몬테소리 여사가 다가가니까 몬테소리 여사의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고 또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이 어린애들이 먹는 것만을 밝히는 짐승과 같은 아이들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몬테소리 여사가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손으로 가지고 놀 만한 탐색한 물건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본인의 집에서 이제 보자기에 싸서 집에 있는 집기들, 주걱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아이들이 만져도 될 만한 물건을 아이들 방문할 때마다 가져와서 이제 탐색하게 하고,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몬테소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의 지능은 이렇게 감각기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 것을 손으로 탐색하고, 이 손에서 느낀 정보를 다시 또 두뇌에 정보를 피드백하고, 이런 손과 두뇌의 피드백 고리 속에서 이 지능이 발달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구체물, 실제 물건을 많이 탐색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몬테소리 여사가 장애아 센터를 국가에서 이제 몬테소리 여사에게 장애아 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애아 교육으로 유명한 그 이타르와 세강의 감각 교육법을 도입해서 장애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국가의 어떤 시험이 있었을 때 아주 높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를 아주 높게 인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장애아 센터에서 어떻게 이제 일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법으로 변환하게 되었을까요? 네, 장애아 센터에서 이제 함께 동료 의사가 있었어요. 그 주세페 몬테사노라는 같은 의사분이시죠. 그분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혼모인 상태로 그 아들인 마리오 몬테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이 돌보게 되고, 몬테소리 여사만 이제 혼자 미혼모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그 직책을 다 포기하고 다시 로마 대학에 가서 철학이라든가 교육학, 인류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제까지의 성공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교육학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적용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심하던 차에 마침 1907년도에 로마의 산 로렌조라는 작은 도시빈민 마을이 있어요. 도시빈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노동자이고, 노동자들은 모두 다 이제 일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죠. 그 산 로렌조 마을을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벌어졌고, 그래서 집을 멋지게 다 한 5층짜리 아파트인데 잘 정돈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거리를 떠돌고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몬테소리 여사가 그 상황을 접수하게 되고, 몬테소리 여사가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오픈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의 1층에 이제 뭐 방 한 칸 정도겠죠. 교실을 아주 깨끗하고 또 아이들이 그 교실의 주인이 돼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수를 고용해서 책상도 짜고 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사가 몬테소리 여사와 또 몬테소리 여사의 조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아파트 경비원의 딸이라고 해요. 14살짜리 아이. 교사는 딱 2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이제 1907년도 1월 6일 날 어린이집을 오픈했는데 2살에서 6살 아이들이 한 50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 12시간을 이제 그 장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사는 몬테소리 여사와 조수 2분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역할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교육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10번, 20번, 어느 날 세보니까 40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몬테소리 여사도 이 산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교육의 어떤 성과들이 점점 멀리 확산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빈민 지역의 아이들이 변화가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교육적으로 어떤 원리일까요? 그렇죠. 몬테소리 여사는 이제 의사이시잖아요. 네. 의사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몬테소리 여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관찰하는 일이에요. 과학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관찰해서 자연 법칙을 끌어내듯 몬테소리 여사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아이들의 어떤 본성,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주체로 교육의 주체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마음껏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아이들이 어둡고 가난한 이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몰입하면서 점점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몰입해서 하면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성취감도 느끼고 그 마음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밝고 명랑한 아이들, 자신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에서 4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도 탐색하고 언어도 탐색하게 문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모래 문자. 그래서 샌드페이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모래 문자를 환경에 준비해 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어내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글자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도시 빈민의 아이가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인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상당히 교육계의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먼저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교육적 원리였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예비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